아버지는 아들과 합심하여 가게에 가서 도둑질을 합니다. 할머니는 율락업소에서 일하는 손녀에게 돈을 버니까 생활비를 보태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생면부지의 다른 집 아이를 그냥 데려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족, 과연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정말 훌륭한 영화거든요. 이 영화를 소설로 써낸 좀도둑 가족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영화를 보고 난 뒤 읽으면 더 가슴으로 와닿고 또 책으로만 봐도 먹먹해지는 좋은 작품입니다. 오늘은 좀도둑 가족을 읽어볼게요. 참고로 영화와 거의 같으니까 영화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도쿄의 한 마트, 어린 소년 쇼타와 쇼타의 아버지 뻘로 보이는 오사무는 아주 익숙하게 도둑질을 합니다. 쇼타는 손가락을 몇 차례 빙글빙글 돌리다가 손에 입을 맞추는 나름의 의식을 한 후 오사무와 찰떡의 호흡으로 가방 하나를 가득 채웁니다. 이들이 사는 곳은 도쿄 한복판의 허름한 집. 이 집은 할머니 하스에의 집이었고 함께 사는 사람은 쇼타와 오사무 외에도 2명이 더 있었어요. 한 명은 오사무와 부부로 보이는 여성인 노부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하스에의 막내딸 내지는 손녀로 보이는 아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바로 이들의 모습인데요. 어떠세요? 정말 3대가 화목하게 모여 사는 가족 같아 보이죠? 심지어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요. 자, 그런데 제가 자꾸 뭐뭐처럼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사실 이들은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파편적으로 각자가 각자의 사연을 안고 우연히 이 집에 모여 살게 된 것이에요. 부부로 보이는 이 두 남녀, 오사무와 노부요는 부부가 절대 아니고요. 누가 봐도 아들로 보이는 쇼타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여기 와서 살게 된 거죠. 생각해보면 만약 진짜 아빠라면 아들을 데리고 도둑질을 하러 다닐 리가 없죠. 아키 역시 그래요. 아키는 성인 율락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들 모두 알아요. 그런데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너도 돈 버니까 생활비 좀 보태라 이렇게 한 소리 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뭔가 이상한, 그런데 함께 밥을 먹고 살을 부대끼며 사는 이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가끔 뭔가 조사를 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누군가가 찾아오면 이 할머니 하스에를 제외한 나머지는 마치 이곳에 살지 않는 척 하기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은 린이라는 작은 여자아이를 집에 데려옵니다. 별 이유나 목적은 없었어요. 다만 복도에서 혼자 떨고 있는 모습이 자꾸 보여서 일단 데려오긴 했는데 정황상 집에서 친모에게 학대받은 흔적들이 명확하니까 아이 그냥 너 그럼 우리랑 살자 하면서 진짜 그냥 같이 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 낯선 공동체는 6명의 식구가 됩니다. 법적으로도 혈연으로도 묶여있지 않은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서로를 끈끈하게 연결하는 어떠한 유대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서로의 단점을 안아주고 존중해주는, 한 사람당 하나씩인 고로케를 먹을 때도 어린 린이 먹고 싶어 하니까 거리낌 없이 자기 것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이요. 가족이라면, 엄마라면, 아빠라면, 오빠라면, 가장이라면, 어른이라면 이러한 수식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당연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가족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심지어 유사 가족조차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기다리며 서로에게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그 어떤 가족보다 더욱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노부요, 그러니까 이 좀도둑 가족의 엄마는 린과 목욕을 하면서 이 아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학대의 흔적들을 어루어 만집니다. 노부요는 그런 린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해요. 때리는 건 말이지 린이 나빠서가 아니야. 사랑하니까 때린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좋아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뺨과 뺨이 찌부러질 만큼 힘껏 끌어안아주죠. 서로를 엄마나 아빠, 오빠, 아들, 딸로 부르지는 않지만 이들은 가족이 할 수 있는 혹은 가족이 해야 하는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꼭 호칭이나 규격에 맞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늘 증명하면서 살고 있던 거죠. 하지만 린이 이 가족과 함께 살게 되면서 생긴 묘한 기분 때문일까요? 린과 자주 어울리며 어쨌든 오빠 노릇을 하고 있던 쇼타는 문득 린은 나에게서 도둑질을 안 배웠으면 좋겠다. 도둑질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추측컨대 아마 린이 진짜 동생으로 여겨지면서 나쁜 짓을 배우고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이 안타까워서였을까요? 오사무와 노부요도 은근슬쩍 엄마, 아빠로 불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비치기도 하고요. 심지어 부부가 아닌 이 두 사람은 보통의 부부들처럼 잠자리를 갖기도 합니다. 가족 모두가 모여서 함께 바다로 놀러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통의 가족을 닮아가고 보통의 가족에 대한 욕심이 생길 무렵 그들은 사회 혹은 제도와 충돌하고 맙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 하스에가 결국 노환으로 사망합니다. 이들은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상황을 어찌할 도리도 없었기 때문에 방바닥을 뜯고 시신을 묻죠. 시신유기일까요? 글쎄요. 어쩌면 할머니 없이도 공동체, 그러니까 그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선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쇼타를 계속 쫓아다니던 린이 어설프게 도둑질을 하다가 결국은 걸리고 말고 이 과정에서 쇼타가 린 대신 본인이 잡히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사회와 제도는 이 가족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되고 지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죠. 생각해보면 시신유기, 아동유괴, 절도 등등 모든 것에서 그들은 잘못된 가족이었어요. 그러자 노부요는 그들이 행해왔던 모든 불법적인 일들을 자신이 뒤집어 쓰고요. 린은 다시 자신을 학대했었던 정식 엄마에게 돌아가요. 쇼타는 보호 과정으로 가게 되고요. 이 모든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 등등은 특히 쇼타와 린을 보면서 용납할 수 없는 가족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당연하죠.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을 유괴해서는 불법적인 일이나 시키고 핏줄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노인의 등골을 빨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사회 악으로 보였겠어요. 그들은 소위 사회의 정의대로 그들을 대했고 가족들은 모두 자유와는 관계없이 외로워집니다. 특히 영화를 보실 때 이 부분에서 노부요 역을 맡으신 안도 사쿠라 배우님의 독백 연기가 있거든요. 저는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영화를 보신다면 이 장면 특히 집중해서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소설은 정상적인, 평균의, 합법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가족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가장 가족스러운 가족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들이 정상 가족의 모습이나 감정을 원하거나 흉내내려는 순간, 그리고 사회가 정해놓은 올바른 가족의 잣대가 이들에게 붙는 순간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이들이 가족으로 모이기 전 그들 각자가 각자의 삶에서 감내해야 했던 고통이나 외로움, 무엇보다 가족의 형태가 이들에게 제공해야 했던 어떤 것이 결핍된 지난 날들, 그 날들을 감안하고서도 과연 이들에게 비정상 가족이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겠는가? 가족이란 이래야 해 라고 의뢰 생각하는 우리의 인식에서 조금은 넓게 진짜 의미, 진짜 사람, 진짜 가족, 연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영화와 소설 모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만들어내셨어요. 특히 이 감독님이 대박이거든요. 최근엔 괴물이라는 영화로 평단을 들었다 놨다 하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셨으니까 요 괴물이라는 영화도 더불어서 추천해 드립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가족을 어떤 형태로 정의 내리고 있는가? 영화든 책이든 여러분이 꼭 접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